자, 안녕하세요. 자, 7월 헌법 기본 기출 강의 첫째 주 모의고사 20문제 중에서 그 1번부터 10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 2회차로 이렇게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번 지문. 자, 원전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전 건설이 원자력 발전소죠. 원자력 발전소예요. 자, 그럼 방사능 유출이 많겠네요. 자, 방사능 유출이 많으면 요거를 승인을 할 때 누가 해야 되겠어요? 과학기술부 장관이 상임하면 좋겠죠. 과학적으로 잘 따져서 이게 인체에 해로운 게 있는지 없는지 보고 승인하기 참 좋을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게 매우 충분하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자, 그런데 보니까 원자력 건설 내용을 하는 전원 개발 사업 실시 계획에 대해서 승인 권한을 다른 전원과 똑같이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화력, 수력 발전과 똑같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이라는 건 이제 거래 상업 활동하는 건데 왜 이 사람이 이걸 승인하고 있지? 과학부 장관이 승인하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는 다 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보호 조치가 인정됐다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권의 보유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과대가 있고요. 최대가 있고, 그다음에 최소가 있고, 과소가 있어요. 과소라는 건 뭡니까? 지나치게. 네, 지나치게 이런 말이죠. 과소라는 건 너무 지나치게 적게 한다는 거고, 과대라는 건 뭐예요?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단계별로 나눌 때, 그 과대라는 것은 매우 충분하게 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 공부를 과대하게 할수록 좋은 겁니다, 공부는. 최대는 매우 충분은 아니지만 충분할 정도로 최대한 하고 있다. 자, 최소라는 거는 부족하다 좀. 부족하지만 나도 최소는 하고 있다. 과소라는 건 너무 지나치게 부족, 매우 부족이란 뜻이에요. 매우 부족하다. 그러니까 1단계부터 4단계 쭉 나눠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권을 보장할 때, 자, 기본권 보장은 최대한 보장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죠. 과잉금지 원칙입니다. 자,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게 맞다. 제한할 때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입니다. 자,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과하게 금지했다. 위헌. 근데 그 아래 것도 과하지만 않으면 충분한 그 제한, 최소한의 제한, 너무 지나치게 적게 제한 다 좋은 거죠. 합헌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따질 때는 뭐로 판단해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죠. 너무 지나치게 적은 것만 아니면 합헌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과소, 너무 지나치게 적게, 매우 부족, 이건 위헌이에요. 자, 위헌. 하지만 매우 부족만 아니라면 최소한 할 바를 다 했다. 충분한 보장을 하고 있다. 매우 충분하다. 합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권 제한 법리하고 국가의 보호 의무 법리가 서로 달라요. 기준이 다른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을 가서 보면은, 자,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승인 권한을 과학기술부에서 하면은 아주 매우 충분한 보호가 될 것 같아요. 매우 충분한 보호가 됩니다. 그럼 좋지. 근데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걸 승인한단 말이에요? 좀 부족한데 이거 과학적인 방사능을 검사할 수 있을까?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부족하다 하더라도 매우 부족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통상부 장관도 원자력 발전소법에 따라서 발전소법을 잘 준수합니다. 그래서 통상부 장관이 하는 게 좀 부족할지 몰라도 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매우 부족, 너무 과소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도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보호 의무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2번 질문.
그래서 국가가 이제 이렇게 국민에 대해서 보호를 할 때, 자, 첫째, 이제 생명과 신체에 관해서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뭔 없어요. 예를 들면 명예라던가, 뭐 환경이라던가, 뭐 환경 보호를 한다던가, 이런 것까지 다 보호할 필요는 없고 생명 신체 안에서 보호 의무가 있는 겁니다. 보호를 할 때도 요거 매우 부족만 금지가 되는 거예요. 매우 부족만 금지가 되고 좀 부족하거나 충분하거나 매우 충분은 다 허용되는 거예요. 매우 부족하지 않았는가만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든가, 아주 아무것도 안 했다든가, 아니면 전적으로 부적합하다든가, 매우 불충분이죠. 매우 부족. 네, 매우 부족. 아무것도 안 했거나 전적 부적합, 매우 부족. 이게 뭐예요? 너무 지나치게 적게 보였다는 거죠. 이런 위헌이에요. 이렇게 명백할 때만 위헌이 되는 거고, 그 매우 부족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 충분, 매우 충분 다 이제 합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판단 기준을 말하고 있죠. 자, 3번 질문. 자, 민법 3조에서 권리 능력 존재 여부를 출생인실을 기준으로 확정하게 되고요. 타에 대해서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배상 청구권 인정합니다. 이때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봤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권의 주체가 되려면 여기 먼저 권리 능력이 존재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에 한해서 어떤 기본적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주로 인정되는 권리가 뭐냐면 손해배상 권리, 손해배상 청구 권리, 그리고 상속권도 많이 문제가 돼요. 상속권.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두 아들이 상속을 받고 있는데 지금 내 동생이 엄마 뱃속에서 지금 태아로 있단 말이에요. 얘가 태어나면은 얘도 상속해 줘야 되는 거고 태어나지 않으면 상속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리의 주체가 되려면 사람이 됩니다. 권리력 인정되려면. 자, 근데 지금 태아 같은 경우는 생명은 있죠. 생명은 있어. 살아 있어. 근데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은 권리로 보호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출산을 했을 때 살아서 나왔다, 그럼 사람 됐구나. 권리를 주겠다. 근데 만약 죽어서 나왔다, 그럼 아직 사람이 되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죠. 권리 주지 않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명에 대해서 국가가 이럴 때 권리를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과소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부족한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살아서 나오면 주긴 주잖아요. 최소한 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국가의 생명권 보호 의무에서 너무 매우 부족 보호가 아니고 최소한도의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4번 질문. 자, 태평양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일제시대입니다. 자, 일제시대가 있었는데 자, 일제시대가 있어요. 일제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강제에 동원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동원된 사람들이 있고 저기 이제 그 외국에 일본에 가서 강제 동원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해방이 되었죠. 해방이 되었을 때 이제 국내에 있던 그 동원자들도 있고요. 외국 동원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제 동원이 되던 사람들은 해방이 되고 이제 국가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충분하게 보호를 잘 해줬어요. 예, 그래서 뭐 따뜻하게 뭐 일자리도 주고 살집도 주고 한 사람 국민으로서 보호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일본에 가서 강제 노역에 동사한 사람들은 해방이 되고 나서 일본으로부터 보호를 받기는커녕 이제 멸시되고 천대받고 오히려 학대를 받았죠. 자,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때 국내에서 보호를 잘 받은 사람이 우선이냐, 외국 가서 버려진 애들이 먼저 우선이냐 할 때 물어보고 있어요. 외국 가서 의지할 데가 없었던 이 외국 노동자들을 먼저 보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먼저 지원을 해주고 국내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국가의 일반적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너네들은 후순이다. 지원돼서 좀 우선순위에 밀린다 이거예요. 이렇게도 합헌이다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태평양 전쟁 전후에 강제 동원된 사람들 중에서 외국 사람들은 불쌍하다. 일본 가서 얼마나 고생했니? 먼저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국내에서 동원됐던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
국내에서 일반적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하지 않아도 일단 괜찮다고 합니다. 우선순위가 밀린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헌법 위반이 아니고 합헌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기본권 보호 의무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교통사고처 특례법을 보게 되면은 중대한 과실로 중상 입은 사람이 있을 때 그 가해자에 대해서 면책되게 놨어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차 사고를 내 가지고 중상이 입혔어요. 근데 얘가 이제 그 갑이 그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형사 면책이 됩니다. 형사처벌이 안 돼요. 야, 이런 게 어디 있어? 나는 다쳤는데, 죽을 만큼 다쳤는데 왜 형사처벌 안 하는 거야? 이건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형사처벌이 되면 좋겠지. 형사처벌이 되면 좋겠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뭐는 데 있어요. 이 사람이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종합보험금을 충분히 받습니다. 뭐 1억에서 3억 정도 충분한 돈을 받기 때문에 이 중상해를 입힌 범인에 대해서 형사처벌도 하고 보험금도 주면은 매우 충분한 보호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형벌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금전적 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좀 부족하더라도 매우 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최선도의 보호는 잘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건 아니다. 최소한의 보호 의무는 잘 하고 있다. 이번에 틀렸죠. 매우 부족은 아니고 최소한도의 좀 부족하더라도 충분한 보호가 되기 때문에 보호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던 겁니다. 자, 이번 질문. 자, 기본권 보호 의무는 국가가 이제 적극적 보호해줘야 됩니다. 근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이 국가의 침해가 있는 경우도 문제가 되기는 해요. 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요거 사인이죠. 사인의 침해가 있을 때가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를 보호해야 되죠? 생명하고 신체에 한해서 보호하는 겁니다. 맞는 거죠. 자, 3번 질문.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는 그 행위에 있어서 입법자는 헌법에 요구하는 최저 보호 수준을 하회해서 안 된다 이거죠. 최저 보호가 뭐예요? 최소 보호. 최소 보호하면 잘했다 이거지. 자, 그거를 이제 하회하면 안 된다 뭡니까? 과소 보호. 매우 부족. 이러면 이제 위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보호했으면은 그 합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과소 보호 금지 원칙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맞습니다. 4번 질문. 자,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유상 조건에 대해서 고시가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할 국가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결정을 했다. 맞죠? 자, 위생 조건을 아주 매우 충분하게 하면 좋지. 충분한 보호도 좋아. 근데 좀 부족해. 부족해도 다 합헌이에요. 이제 매우 부족만 아니면 되는 거죠. 과소 보호만 아니면 합헌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판례가 이제 뭐라 봤냐면 그 광우병에 관한 위생 조건에 대해서 좀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가 국제 기준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적으로 더 많이 보험 더 좋을 거야 아마. 근데 국제 기준을 갖추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험 잘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13번입니다. 자, 국가인권위가 나오는데요.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진정을 하게 됩니다. 진정을 할 때 침해를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알고 있는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침해자가 아닌 제3자도 이걸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이런 기술도 있어요. 자기 관련성이 없어도 관련성이 없는 사람도 진정할 수 있다. 맞죠? 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정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침해를 당한 자기 침해가 아니고 자기랑 아무 관계없는 다른 사람 침해에 대해서 진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3자도 할 수 있다. 관련 없어도 할 수 있다. 다 맞는 질문들이에요. 자, 이번 질문입니다.
자, 관계행정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영향을 미칠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을 하라고 할 때 미리 통지해야 된다.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큰 논점은 없어요. 자, 3번 지문.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인권의 보호와 형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데, 자, 요청이 있을 때 하나요? 틀렸죠. 자, 요청이 있을 때가 아니고 직권으로 알아서 의견 제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틀린 거예요. 잘 나오는 지문이죠. 자, 4번 지문. 자, 사인에게서 차별행위 받은 사람도 당연히 진정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14번 1번 지문. 자, 흡연자는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가 있는데 흡연자의 권리가 인간의 존엄 가치, 행복 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여기서 이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지문. 자, 연명치료 중단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연명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어요.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을 굳이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중단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결정권이죠. 자, 그럼 생명과 결정권이 충돌할 때 뭘 우선시할 거냐? 결정권 우선입니다. 오죽하면 생명을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연명치료 중단의 그 보장받는 이유는 쭉 나올 때 자기결정권에 따라서 보장이 되는 거다. 이게 포인트죠. 이게. 자, 기출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연명치료 중단이 보장을 받는 것은 생명권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 거다. 틀렸죠? 생명권은 살겠다는 권리고 중단은 죽겠다는 권리예요. 죽겠다고 하는 걸 가지고 생명권에 따라 보장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죽겠다는 결정을 존중해 줘야 된다. 결정권에 따라 보호되는 겁니다. 자, 3번 지문입니다. 자, 경찰서 주차장에서 이제 속옷을 내렸어요. 왜 여자 속옷을 내고 그래? 그죠? 수색을 했는데 너무 과한 거죠? 너무 과해서 이런 전부 다 신체자를 침해한다. 맞습니다. 근데 이건 더 심합니다. 항문검사랍니다. 항문검사. 근데 이건 합헌이죠. 왜냐하면 마약사범이 항문에다 마약을 숨기거든. 그래서 마약사범에 대해서 항문검사하는 것은 합헌인 거예요. 침해가 아닌 겁니다. 이거. 틀렸죠? 자, 15번입니다. 1번 지문. 자, 전차를 다 가로막고 무차별적 음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 음주단속. 자, 예외를 두지 않고 있죠. 예외 없이 단속. 자, 원래 예외 없이 단속하는 거는 그 최소 침해성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커요. 위헌의 소지가 큽니다. 하지만 국민의 어떤 생명이나 또는 신체나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할 때는 예외 없이 하는 경우도 합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음주단속이에요. 자,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인을 한 준비가 돼 있다고 봅니다. 너 술 마시고 운전하고 있니? 너 살인을 하고 그런 거야? 살인 준비했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이랑 신체 중대한 그 공익을 위해서 강제로 음주단속을 해도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합헌입니다. 자, 2번 질문. 자, 피해자가 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수갑 창고를 조사받는 것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 자, 손으로 주려면 안 되지. 그러지 해야지. 촬영하고 있어요. 촬영하는 게 뭐 수사에 필요하니까 촬영했다 이거예요. 좋지. 합헌. 좋지.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 경찰이 촬영한 게 아니고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촬영하고 있는데 누가 촬영하고 있지? 기자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촬영하고 있고 이걸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허용한다는 얘기는 기자가 촬영하는 거를 경찰이 허용하고 있다. 그 말은 기자가 촬영한다는 얘기예요. 자, 기자가 촬영한다는 것은 수사에 쓰는 게 아니죠. 어디에 쓰려고 그런 거예요? 언론에 노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인격권이 침해되는 거예요. 인격권 중에서 초상권이 침해됩니다. 자, 그래서 수사받는 사람은 절대 기자가 언론 노출 위해 촬영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침해가 된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자, 중원 취소 사유로 규정하면서 취소 청구권의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허용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봤죠.
자, 중혼이라는 것은 혼을 두 번 했다는 건데, 자,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랑도 결혼하고요, C라는 여자랑도 결혼을 했어요. 결혼 두 번 하니까 중복된 혼이죠. 중혼됩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돼요? 본처가 되는 거고, 이 여자는 첩이 돼요. 아이 더러워, 내가 첩이야? 취소해야지. 취소사가 있습니다. 자, 취소사가 있는데 이 첩에 취소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가 돈이 많거든. 돈이 많고 이제 경제적 도움을 주니까 경제적 도움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를 못 하고 시간이 막 10년, 20년 흘러갔단 말이에요. 자,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경제적인 자력이 생겼습니다. 이제 도움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때는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취소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헌인 겁니다. 자, 중혼은 취소 사유로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데 기간에 대한 사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취소가 가능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후원 배우자가 자기 인격권을 침해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맞는 지문이죠. 자, 4번 지문. 자, 이제 A라는 사람이 수용자예요. 수용자라는 것은 형벌을 부과받고 형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형사재판에 들어왔어요. 형사재판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벌을 받은 사람이 형사재판 들어오게 되면 같은 종류 재판이잖아요. 너 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네? 그럼 형사재판 받은 사람이 또 들어오면 선입견을 갖게 되죠. 선입견. 지금 예전에 형벌을 받은 적이 있구나. 그럼 내가 이번에도 형사사건에서 유죄판을 때려야지. 선입견을 준단 말이에요. 위헌입니다. 근데 형벌을 부과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민사재판을 받는 경우라면, 자, 민사재판은 이제 형벌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뭐 손해배상 이런 거 정하는 거예요. 누가 손해가 더 많니 이런 거 정하는 거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민사재판에서는 아무런 선입견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용복을 입고 들어오는 것은 합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판례가 있죠. 자, 그래서 보니까, 자, 수용자로서 이 사람이 형벌을 부과받은 사람인데 민사재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 재판이니까 선입견이 없어요. 그래서 사복을 착용을 허용하지 않고 재소자용 재수복을 입고 들어오게 했다 하더라도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이 기본권 침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합헌입니다. 근데 만약에 형사재판에 재수복 입고 들어가게 하면 그건 위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16번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그 생명권의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권에 대해서 규정이 있느냐? 규정은 없어요. 근데 기본권 보장 받느냐? 기본권 보장 받습니다. 자, 헌법 10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바탕으로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자, 2번 질문. 자, 헌법재판소는 이제 사용제도가 합헌이라 보고 있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간접적 명시 규정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직접 규정은 없고 간접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 110조 4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군인들이 재판을 받을 때 단심으로 해라. 대법원까지 불복 상소할 수가 없고 1심으로 끝내라.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사용 선고를 받을 때에는 단심으로 하지 말고 상소를 제기하여 불복 상소했다. 이런 조문이 있단 말이에요. 자, 상소 조문인데 보니까 사용에서는 상소 가능하다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사용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에 관한 간접 조문이 있다. 잘 나오죠? 자, 3번 질문. 자, 국가는 태아 생명권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 같은 경우 주체가 될 수 틀렸죠? 태아 생명권도 있고 보호 의무도 있고 둘 다 있는 거예요. 틀렸고요. 자, 4번 질문. 자, 태아구나. 태아는 생명권이 있지. 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 권리가 부정되는 거예요. 사람만 권리가 생깁니다. 자, 출생하지 않은 태아에 대해서 생명권 침해가 되었을 때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그 청구권은 부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만으로 최소 보호가 미흡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좀 부족하더라도 매우 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기본권 형해화될 정도의 제한은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형해화가 뭐예요? 형해화. 형해화. 그래서 자, 너 이거 소유권이 있어. 이거 네 거야. 말합니다. 자, 소유권이 있는데 너 이거 처분도 못하고 사용도 못해. 이거 국가 거니까 넌 마음대로 사용도 못하고 처분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을 준다고 해놓고 소유권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실제 없는 거나 다름없죠. 말만 소유권이 있대. 처분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형해화라고 하죠. 형해화. 형태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보여도 형태가 없어져 버려서 완전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건. 이게 뭡니까? 이런 내용이 있을 때 너의 기본권의 본질이 침해되었구나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죠? 자, 기본권이 있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형태가 없어집니다.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위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말이고요. 자, 그러나 생명권 제한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생명권을 박탈한다 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거 좀 설명해 볼까요? 자, 사용제도에 대해서 이제 그 3개 정도 논점이 있는데요. 자,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맞죠? 자, 그러나 37조 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 유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반적 법률 유보, 다른 기본권과 똑같이 일반적 법률 유보가 가능하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명권에 대해서 박탈을 했어요. 생명을 박탈했습니다. 자, 박탈하면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본질적 침해가 되는 거 아니냐 문제가 돼요.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보죠. 이상하죠, 이거. 생명을 없애버렸는데 본질 침해가 아니래. 왜 그러냐면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정당화돼요? 자, A라는 사람이 연쇄살인범인데 이 사람 한 명의 생명을 딱 제한하고 죽여버림으로써 더 많은 다른 생명들을 살릴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죽여도 정당화 된다는 거예요. 얘 하나 죽이면 더 많이 살리니까. 이게 정당화될 때에는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논점이 하나, 둘, 3개요. 이렇게 여기 심해 나옵니다. 자, 1번 봤고요. 자, 2번 질문입니다. 자, 생명권 같은 건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뭐 태아도 생명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은 될 수가 없어요. 법인은 될 수가 없고 사람만이 생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3번 질문. 자, 생명권은 태아에게도 생명권 인정돼요. 맞는 질문이죠? 조금 맞는 질문입니다. 자, 4번 질문. 자, 이건 이제 쭉 읽어보시고 태아가 독자 생존을 가졌는지 판단 기준 삼을 필요가 없고 자기낙태죄 조항은 초기 사회, 경제, 사회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유결정권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틀렸죠? 과도한 제한을 보기 때문에 자기낙태죄 조항 헌법에 위반된다 해야 됩니다. 위반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자기낙태, 의사낙태 헌법불합치 결정인데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자, 낙태를 금지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사회, 경제, 사유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률적 금지라는 뜻이에요. 자, 예외가 없어. 뭐 예외 없이 그냥 무조건 금지한데 그럼 뭐가 됩니까?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반되는 거죠.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위헌 때려버리면 낙태가 전면 허용돼 버려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일단은 알았어. 일단은 합헌처럼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시간 줄 테니까 그 기간 될 때까지 빨리 법을 개정해. 빨리 그때까지 개정해. 그때까지 내가 효력 유지해 줄게.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결정이 헌법불합치죠. 헌법불합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내가 행복이 뭐냐면 어머니 산소 가꾸는 거예요. 행복추구권 보장이 됩니다. 자, 그다음 지역방언입니다. 자, 내가 지역방언 쓰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기의 어떤 자유로운 인격 발언으로서 행동 자유권 보장을 받는 겁니다. 이게. 자, 내가 이제 제주도 사람이에요. 제주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주도 방언 쓸 수 있습니다.
기본권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문서 같은 경우는 꼭 표준어 써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표준어 써라 그러면 그럼 방언을 쓸 수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공문서 표준어 써라 그랬으니까 이 지역 방어의 권리가 제한을 받는 거예요. 네, 제한 받습니다. 자, 하지만 침해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제한을 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 공문서나 교과서가 방언으로 쓰여지게 되면은 이 지역과 저 지역의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공익의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 방어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침해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합헌 결정 나옵니다. 기각이죠? 그게 합헌입니다. 그게 논판입니다. 자, 3번 질문. 자, 평화적 생존권. 자, 어떤 사람이 이제 평화적 생존권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걸 주장했어요. 저기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평화적 생존권을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 판례를 딱 보고 평화적 생존권 좋은 말인데 이거. 저건 우리 헌법에 있죠. 헌법에 이제 전문에 세계 평화 그리고 이제 국제 평화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인데. 너 좋은 말 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말해봐. 내가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내가 말을 들어줄 거 아니야? 구체적으로. 평화롭게 해주세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구체적으로 말을 해봐라.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하고 미국하고 연합 군사훈련을 하니까 북한의 심기를 자극하게 되어서 북한이 우리나라 핵을 쏜다고 막 위협을 하잖아요. 이게 저는 불안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을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헌재판례가 뭐라고 그래. 아, 네가 한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이건 안 되겠다. 군사훈련 못하면 북한 쳐들어오잖아. 안 된. 이런 거는 네가 주장하는 이런 권리는 법에 따라 인정될 수가 없다. 안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현하기 위한 어떤 그 이념은 맞아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을 안 했어. 이념일 뿐인 거지. 구체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을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이제 인정될 수 없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기본권이 아니다 보는 겁니다. 자, 4번 질문.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위험하게 생활할 방식 이런 거 있죠. 뭐 암벽 등반하고 싶다, 스포츠를 즐기고 싶다, 안전띠 안 매고 운전하고 싶다. 다 포함되는 권리들입니다. 맞고요. 자, 다음에 19번. 자, 자유결정권. 자,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습니다. 내 거예요. 그럼 내 거면 내가 될 수 있어야지. 나의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죠. 근데 왜 형제자매가 이걸 띄게 하는 거지? 형제자매랑 나랑 싸웠는데 나랑 싸운 사람이 왜 남의 내 걸 띄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남이 내 걸 띄게 하기 때문에 나의 정보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남이 결정하고 있죠. 예, 그래서 자유결정권을 침해하게 된다. 위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2번 질문. 자, 배아 생성자입니다. 배아 생성자. 자, 배아를 생성한 사람이니까 아빠, 엄마예요. 정자, 난자, 준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럼 배아가 나중에 이제 태아가 되고 사람이 되면 이 두 분이 부모님이 되겠네요. 부모님이 되겠지. 그럼 자기 배아에 대해서 자기 자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아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는 부모님 인격에 따라서 당연히 보호되는 거예요. 나도 인간이다. 내 자식이 인간이 되는지 태아가 되는지 나도 보고 싶다. 인간으로서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자, 다음에 3번 질문. 자,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 줘야 되는데 아무 관계없이 해부용으로 막 제공하고 있죠.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지. 아니, 내가 살아생전에 시체 제공한다고 내가 결정했으면은 따르면 돼. 근데 결정한 적이 없는데 왜 내 의사와 무관하게 제공하냐 이거예요. 자기 결정권 침해에서 위헌인 겁니다. 의사 무관하게 했다는 점에서 위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4번 질문. 봤던 거지. 자, 연명치료를 하면은 생명이 보장돼요. 근데 이걸 중단하면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연명치료 중단권은 생명권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고 죽을 권리니까 죽을 권리, 결정권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자, 세월호 사건이 나옵니다. 자, 세월호 사건 좀 주의를 해봐야 되는데, 자, 세월호 사건이 두 개가 있죠. 자, 먼저 이제 시행령에서 그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위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 재판상 화해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합헌이죠. 합헌은 쉬워요. 합헌은 왜냐하면 상대방이 동의했으니까 화해했다 간주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않고 잘 화해했다 간주됩니다. 이건 합헌이죠. 근데 이제 이게 위헌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위헌이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적이 없어요. 법에서 위임한 적이 없는데 시행령으로 이걸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 위반입니까?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이죠. 위반. 법에 위임도 없는데 시행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위헌이 된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 금지예요. 금지.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금지하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 예외 없이 무조건 금지하기 때문에 위헌인 거예요. 두 가지를 이유로 위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세월호 사건에서 시행령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자, 원래 이제 이 이의 제기를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건데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죠. 네, 법률 유보 원칙 위반으로 위헌인 거예요. 자, 또 하나 또 있어 여기. 일체 예외 없이 무조건 금지. 예외가 없잖아요. 자, 법에 위임이 없다는 점에서 위헌이고 일체 금지니까 예외가 없다는 점에서 또 위헌인 거예요. 두 개 다 위헌인 겁니다. 그래서 위헌이다, 침해한다, 맞죠? 자, 다음. 자, 2번 질문. 자, 처음에 답이 나와 있는데 비업인입니다. 자, 비업인이 뭐 취미 활동으로 뭐 이렇게 좀 조개나 전복을 잡아가는 거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여기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서 싹쓸이해가고 있죠. 전복을 다 따가버려. 그럼 어민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이거 당연히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금지를 해야만 합헌이 되는 겁니다. 금지하는 게 오히려 어민들을 보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금지하는 것은 침해하지 않는다 해야 됩니다. 자, 틀렸고요. 자, 3번 질문. 자, 부정청탁 방지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하는 거죠. 공무원한테 뇌물 먹이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이 금지하고 있다. 근데 공무원만큼 청렴하고 공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언론사랑 학교예요. 그래서 언론사가 돈을 먹기 시작하면은 정치권의 노예가 돼 버려요. 어용 언론이 됩니다. 안 되고요. 학교에 이제 우리 엄마들이 막 촌짐이다 갖다 주잖아요. 이것도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이제 공정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론인과 학교 관계자들은 공무원만큼 청렴해야 되므로 부정청탁 방지법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도 합헌이 되는 겁니다. 행동자유권 침해가 없다 그런 거죠. 자, 다음에 마지막 4번. 자, LPG 같은 경우는 값이 굉장히 싸요. 왜 싸냐면 세금이 싸니까 그래요. 세금이 싸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너도 나도 LPG를 쓰고 싶어 합니다. 야, 세금이 싸다며 나도 쓰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법 뭐라 그럽니까? 너네들 쓰라고 만든 게 아니다. 이건 왜 만든 거냐면 공공기관이나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나 택시 운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쓰라고 만든 거지 너는 돈 많으니까 세금 많이 내고 휘발유 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LPG 연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이런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더라도 일반인들의 행동자유권 침해가 없고 합헌이 된다 보는 겁니다. 이렇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구독